청소년 모바일 기자단 오늘의 방송의 앵커를 맡은 김현회, 선정은입니다. 오늘 저희는 학교, 학생에 관련된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처음 방송하는 것이라서 많이 어색하고 또 손발이 오그라드는 진행일 수도 있지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느덧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코앞에 둔 고3분들 많이 떨리시죠?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내년 수학 시험을 앞둔 수능 시험을 앞둔 고2 학생들까지 초중고 12년 동안의 노력을 결실 맺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0일 동안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침은 필수, 잡곡밥과 반찬은 골고루 드시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고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수험생에게 규칙적이고 균형이 잡힌 식사가 리듬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하는 시험 당일 뇌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려면 지금부터라도 아침 먹는 습관을 기르셔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카페인과 인스턴트 식품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로 잠을 쫓는 수험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에 있는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순간적인 각성 효과로 잠을 쫓아낼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두근거림 또는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라입니다. 수험생이라도 최소한 하루에 7시간의 수면을 취해야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두통이나 현기증, 피로를 느껴 학습 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여 좋은 성적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이 8년째 1위입니다. 1년에 약 159명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청소년의 20%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자살이라는 그림자는 깊숙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살 원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그것은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당연시되고 별일이 아닌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많습니다.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는 2학년 법무분이 3월부터 서무군과 의무군 등 다수 같은 반 학부들의 상습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유서를 작성한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편이 되어야 하는 선생님들은 정작 이를 숨기고 무마시키기에 바빴고 그리하여 가해자들은 도리어 보호를 받아왔었지만 언론에 알려지면서 결국 현재 징역 3, 4년을 선고받고 형을 집행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부산 중학생 자살 사건, 가장 최근에 일어난 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 등 학교폭력은 우리 뉴스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는 경찰청과 선당기관, 학교를 연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 학생의 학생기록부에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등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은 기업에서 포스코의 친친 프로젝트 등과 같은 학생들의 친구 관계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과 영화계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봉을 앞둔 영화 Don't Cry Mommy를 통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괴로움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고 영화 고사도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 복수를 한
복수를 하는 이야기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불안에 떨고 있는 우울한 청소년들, 국가의 경쟁력인 그들이 먹구름 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에만 떨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먹구름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꿔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살을 떠올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의 반대말은 살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신채림 학생의 우리말 나들이로 함께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88 청소년 모바일 기자단의 기자 신채림입니다. 오늘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가족과 식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괄호 안에서 적당한 말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1번, 우리 회사는 모든 사원을 한 가족 또는 식구처럼 여깁니다. 2번, 이 비좁은 방에서 9가족이 또는 식구가 산다니. 3번, 이모네는 안 가고 우리 가족들만 또는 식구들만 가는 거예요? 다들 속으로 이 문제의 답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가족과 식구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족이란 집가와 무리족자를 써서 한 집에 속한 무리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혼인이나 혈연관계 또는 입양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한 집에서 생활하는 공동체로 법률이나 관습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식구는 먹을 식과 구자를 쓴 낱말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가족은 조직의 의미가 강하고 식구는 개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숙생이나 잠시 머무르는 손님이라면 대가를 지불하든 않든 식구는 될 수 있지만 가족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과 같은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은 이미 제가 방금 낸 문제의 정답과 풀이를 어느 정도 짐작하셨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1번 문제는 우리 회사는 모든 사원을 한 가족처럼 여깁니다가 정답입니다. 2번 문제는 이 비좁은 방에서 9 식구가 산다니가 정답이고요. 3번 문제에는 이모네는 안 가고 우리 식구들만 가는 거예요가 올바른 문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개념을 요약해 볼까요? 가족이란 가족 성원의 집합을 뜻하고 혼인이나 혈연을 중심으로 한 결속력이 초점이며 사회학적이고 공식적인 말입니다. 반면 식구란 가족 성원의 개개인을 뜻하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한다는 정서가 초점이며 정감있고 일성적인 말입니다. 어떠셨나요? 가족과 식구의 뜻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셨나요? 비록 1, 2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신채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지원 학생의 불편한 진실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1388 모바일 기자단의 한지원입니다. 자, 이번 코너에서는 청소년들의 언어 생활을 유머로 표현해봤습니다. 청소년들은 여러가지 은어를 대화에서 사용하는데요. 멘붕, 에바, 개드립 등 여러가지 은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 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나 오늘 되게 재밌는 거 들었다? 나 이거 완전 듣고 멘붕했어. 개드립 아니죠? 박명수가 정영돈에게 돈 좀 꺼달라고 했대. 박명수가 뭐라 말했게? 설마. 흥준아, 형 돈 좀! 웃기잖아. 오빠 이거 에바예요, 에바. 오빠 개드립이 너무 심해요. 나만 웃긴 거구나. 멘붕.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의미를 해석해서 들어보시죠. 나 오늘 되게 재밌는 거 들었다? 나 이거 완전 듣고 충격받았어. 재미없고 어이없는 말 아니죠? 박명수가 정영돈에게 돈 좀 꺼달라고 했대. 박명수가 뭐라는 줄 알아? 설마. 흥돈아, 형 돈 좀! 헐, 오빠 너무 지나쳤어요. 오빠 너무 재미없는 말이었어요.
아, 나만 웃긴 거구나. 아, 충격. 네, 저 아이는 뭔 개드립을 저렇게 심하게 했을까요? 방금 대화에서 들은 은어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멘붕, 개드립, 에바를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개드립은 재미없고 어이없는 언행을 일컫는 말이며 야, 너는 개드립 좀 그만해라 라고 말할 수 있고, 에바는 오바, 과했다 등의 의미로 평소에 아, 에바야 에바 라고 말하며, 멘붕은 멘탈 붕괴의 줄임말, 정신적인 충격을 의미합니다. 아, 중간고사 성적 멘붕이야 멘붕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아, 나 걔 진짜 짜증나. 귀척 떨고 진짜 싫어. 맞아, 걔 맨날 얼굴 확떡이고 싫어. 걔 사진 봤어? 포샵출 엄청나구만. 얘들아, 열폭하는 건 아니지? 아니거든? 미안. 이 아이들은 왜 화가 난 것일까요? 해석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나 걔 진짜 짜증나. 귀여운 척도 심하고 걔 싫어. 맞아, 걔 맨날 얼굴 화장도 심하게 하고 싫어. 걔 사진 봤어? 포토샵 보정 엄청나더만. 얘들아, 내 생각이 폭발하는 건 아니지? 아니거든? 미안. 어른들이 이 대화를 듣고 완벽하게 이해했을까요? 이번 대화에서는 귀척, 쩔다, 화떡, 포샵, 열폭 등 총 5가지의 은어가 나왔습니다. 귀척은 귀여운 척의 줄임말로 야, 너 귀척 좀 그만해 라고 말할 수 있고, 쩔다는 심하다, 대단하다 등의 의미로 와, 너 근육 쩐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화떡은 화장을 심하게 함이라는 뜻으로 야, 걔 화떡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포샵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의 줄임말로 포토샵의 보정 기능을 말하며 야, 나 사진 포샵 좀 해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폭은 열등감 폭발의 줄임말로 상대에게 열등감을 느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시기의 언어 생활은 각종 비속어, 언어 등의 사용이 많습니다. 은어의 사용이 언어 생활을 풍족하게 해주고 친근감을 표현한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과도한 비속어, 은어의 사용은 어휘력의 하락과 국어의 파괴를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적절한 사용을 했을 때 장점이 되는 것으로 과도한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1388 모바일 기자단의 한지원이었습니다. 이상 1388 모바일 기자단 오늘의 뉴스 앵커를 맡았던 천정은 김현회였습니다. 부족하고 어색한 방송이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길 약속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